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 스즈키 세이야가 컵스와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일본은 이번에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합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우한 에이스 센가 코다입니다. 센가는 사하무라상 수상 경력은 없지만 2020년 퍼시픽리그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5번의 재팬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아쉬운 건 센가의 나이인데요. 2017 시즌 후와 2019 시즌 후 소프트뱅크 구단에 포스팅 요청을 했다가 번번이 거절을 당함으로써 FA 자격을 얻고 나서야 진출이 가능해진 센가는 브랜든 우드러프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1993년 1월생입니다.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주요 일본 선수들의 진출 당시 나이를 보면 오타니가 만 23세, 다나카와 다르비슈가 25세, 노모와 마츠자카가 26세, 마에다와 기쿠치가 28세, 이와무라가 31세, 구로다가 33세, 우에하라가 34세로 내년이 만 30세 시즌인 센가는 나이가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또한 센가는 키가 마츠자카, 기쿠치와 같은 6피트, 183cm이고 몸무게는 진출 선수 중 가장 적은 80kg의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진출 선수 중 최장신은 196cm인 다르비슈이고 그 다음이 193cm인 오탄입니다. 센가는 유령 포크로 불리는 포크볼도 있지만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인데요. 올해 NPB 투수들의 포심 평균 구속이 시속 146.0km인 반면 센가는 154.5km로 158.4km를 기록한 사사키 로키보다는 낮지만 151.9km인 사하무라상 수상자 야마모토 요시노부보다 높습니다. 야마모토는 160km 이상 공이 없었던 반면 센가는 19개가 있었는데요. 물론 사사키는 312개를 기록했습니다. 스태티즈에 따르면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는 평균 153.4km를 기록한 안우진으로 센가와 안우진이 거의 비슷합니다. 센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PB에서의 경력은 사하무라상을 수상하고 진출한 선배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NPB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 중 한 명이자 최고의 포크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만 30세의 나이와 작은 체구가 불안 요소일 수 있다. 스즈키 세이야의 에이전트이자 센가의 에이전트인 조엘 울프는 센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95에서 100마일의 포심을 던지는 파워피처이자 최고급 스플리터도 가지고 있는 센가와 9위를 비교할 수 있는 투수는 오타니밖에 없다. 슬라이더와 커브도 구사하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도 곧바로 효과적인 투구를 할 수 있다. 성격적으로도 매우 적극적이며 연습생 출신으로 스타가 된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팀에 대해서는 센가는 대도시 팀으로 가고 싶어한다. 팀의 전력도 고려할 것이다. 마치 히데키가 진출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포스팅으로 진출한 이치로와 달리 FA였던 마치이는 자기가 팀을 고를 수 있었고 뉴욕 양키스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팀들이 센가를 원하고 있을까요? 닌텐도가 지분을 정리하고 나서도 일본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은 시애틀은 제리 디포토 단장이 기쿠치를 영입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요. 디포토 단장은 센가에 대해 30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당연히 관심이 있다. 일본 선수라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진 좋은 투수가 일본 선수일 뿐이다. 스플리터는 20-80 스케일에서 80에 해당되는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센가에 대한 관심이 역시 큰 걸로 알려진 토론토 로스 애킨스 단장 역시 우린 조엘 울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센가는 에이전트가 같은 스즈키 세이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카고의 4월 날씨가 충격적이었다고 한 세이야가 센가에게
함께 뛰자고 할지 시카고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팍스 스포츠는 센가의 잠재적 고객으로 양키스, 보스턴, 매츠의 빅마켓 구단과 오타니가 있는 에인절스, 다르비슈가 있는 샌디에고, 일본 투수들을 좋아하는 텍사스와 세인트루이스, 볼티모어 등을 꼽았습니다. 그럼 센가의 메이저리그 입단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라이언 매드슨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선수인데요. 프라이스와 격돌한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류현진은 2회 킨슬러에게 선제 적시타를 맞지만 다저스는 4회 맥캠프와 푸이그의 적시타로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5회 2사를 잘 잡아낸 류현진은 그러나 9번 타자 바스케스에게 안타를 맞았고 무키 베츠에게도 안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베닌텐디와 8구 대결 끝에 볼넷을 내줘 2사 만루를 내주게 됩니다. 투구수는 69개, 다음 타자는 좌완에게 강한 타자지만 류현진이 2번 모두 파플라이로 잡아낸 스티브 피어스였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매드슨을 올렸고 매드슨은 밀어내기 볼넷과 2타점 2루타로 류현진의 책임주자 3명을 모두 들여보내게 됩니다.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시리즈 등판에서 류현진은 4와 3분의 2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고 다저스는 18회 연장전이었던 3차전을 이기지만 4차전에서 로버츠 감독이 리치 힐을 격려하기 위해 올라왔다가 힐이 공을 건네주는 바람에 엉겁결에 교체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며 푸이그가 엉덩이를 흔든 후 3런을 알렸던 4차전을 패하게 됩니다. 매드슨은 2015년에도 포스트 시즌 1006경기에서 5피안타 5실점을 기록하며 캔자스시티의 가을 야구를 망칠 뻔합니다. 매드슨은 2011년 필라델피아에서 32세이브 2.37을 기록하고 FA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루벤 아마로 단장은 매드슨에게 4년 4,400만 달러를 제시했고 양측은 구두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로는 이 합의를 어기고 파펠본과 4년 5천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이때부터 필라델피아 불펜의 저주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매드슨은 신시내티와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토미존 수술을 받음으로써 한 경기도 뛰지 않고 850만 달러를 챙깁니다.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한 매드슨은 2013년 에인절스와 1년 35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하지만 부상이 재발해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이번에도 350만 달러를 그냥 챙깁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공을 한 개도 던지지 않고 1200만 달러를 받은 매드슨은 2014년 마이너 계약만 들어오게 되자 시즌을 건너뛰었고 2015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캔자스시티와 마이너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불안했지만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냄으로써 오클랜드와 3년 2200만 달러 계약을 맺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오클랜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첫해 매드슨이 30세이브를 올리고 이듬해 마감 시한 때 두리틀과 함께 워싱턴으로 보내면서 블레이크 트라이넨과 헤수스 루사르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18년 매드슨은 워싱턴에서 크게 부진했는데 매드슨을 고쳤을 수 있다고 데려갔던 다저스가 낭패를 본 셈이 됐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매드슨 이야기를 한 건 2015년 캔자스시티의 우승 때 함께 뛰었던 데니 더피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감 시한 때 다저스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태였던 더피를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더피는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시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올 시즌에 앞서 더피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선발 투수일 때도 구위가 강력했던 더피는 불펜으로 등장하게 될 경우 무시무시한 구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피는 올해도 복귀에 실패했고 더피는 지난해 8월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이후 공을 한 개도 던지지 않고 다저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미 넬슨은 이보다 낫다면 나은 경우인데요. 다저스는 2020년 1년 125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한 넬슨과
2021년 마이너 계약을 맺습니다. 넬슨은 7월까지 좋은 계약을 이어가다 팔뚝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에 다저스는 올해 다시 한번 넬슨에게 70만 달러 계약을 쏘지만 이번에도 넬슨은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더피와 넬슨, 헨스 알베르토에게 있던 팀 옵션을 거절했습니다. 다저스가 좌완에게 강한 유틸리티 내야수로 1년 200만 달러에 계약했던 알베르토는 정작 본업에서는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1에 그쳤지만 10경기에 등판해 경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부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투수로 승리 기여도는 0.1이었습니다. 다저스는 FA가 된 클레이튼 커쇼와 1,600만 달러 옵션이 있는 저스틴 터너, 논텐더 방출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연봉이 1,800만 달러를 넘어갈 코디 벨린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다저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토요일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6시에 시작하는 네이버 라이브에서 최세결 기자와 함께 FA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